자, 그러면 단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가 이제 몇 가지가 나왔는데, 지에빠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자, 요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각 이 파트가 네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이번 과는 그 파트별로 소제목이 하나씩 달려 있습니다. 소제목이 왜 그러냐면 이번 과에 다룰 내용은 어떤 소설에 대한 중국 고전 소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걸 이제 약간 풀어서 짧게 짧게 풀어서 좀 정리를 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네 부분으로 나눠서 소제목을 달아놨어요. 자, 처음으로 나온 건 지에빠이라는 소제목입니다. 근데 이 지에빠이라는 단어가 뭐냐? 일단 뜻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지에빠이라는 단어는 의형제를 맺다라는 뜻이에요. 의, 형제 혹은 뭐 자매를 맺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혈통이 아닌 같은 혈통이 아닌 사람들끼리 서로 형제나 자매의 연을 맺는 걸 지혜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지혜라는 건 말 그대로 요건 이제 어떤 결속의 의미가 있겠죠. 결속, 본딩, 그 서로 결속하는 힘을 합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 빠이가 중요한데 이 빠이라는 단어는 원래 절을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절하다. 절 배자인데 우리 세배할 때 그 배자 있죠. 그 배자가 이 배자입니다. 어쨌든 이게 절이라는 뜻인데 절을 하는 건 상대방을 공경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빠이라는 단어의 가장 큰 뜻은 공경하다, 예의를 갖추다 그런 의미가 제일 커요. 근데 이 빠이라는 단어의 사전을 검색을 해서 찾아보면 단어의 뜻이 한 7개인가 있는데 그 중에서 6번째 뜻이 지혜빠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네, 6번째 뜻이 무려 6번째 뜻이 한마디로 이 지혜빠이라는 단어에 이 의미를 갖다 붙이지 않는 이상 빠이를 단독으로 썼을 때 그 의미로 쓸 일은 거의 없다라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거 좀 뜻이 긴데 그래도 써드리도록 할게요. 공경스럽게 좀 쓸데없이 길어요. 공경스럽게 상대방과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경스럽게 상대방과라는 건 상대방을 이제 공경한다라는 그런 제스처 의미에서 다가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상대방과 공경스럽게 어떤 관계를 맺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이제 빠이의 6번째 뜻이에요. 사전에 찾아보면 물론 뭐 사전마다 조금씩 그 순서는 다를 수도 있고 뭐 아예 기술이 안 돼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 제가 찾아본 사전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혜빠이라는 건 공경스럽게 상대방과 어떤 관계를 맺는데 그 관계가 결속의 관계다 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게 의형제를 맺다 혹은 의자매를 맺다라는 뜻으로 사용을 한다라는 거. 한마디로 이번 이제 배울 단락 요 이야기에서는 이제 어떤 두 사람의 혹은 뭐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의형제 혹은 의자매를 맺는 그런 내용이 되겠다라는 소제목이 되겠죠. 어쨌든 지혜빠이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 짜위 후샤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 같은 경우는 뭐 간단한 단어인데 같은 의미들이 반복되는 단어인데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한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찌야 집이죠. 집. 그리고 후 이것도 집이란 뜻이에요. 이 한자 후를 찾아보면은 서민들의 뭐 집, 백성의 집인가, 백성의 거주인가, 뭐 아무튼 뭐 그런 의미예요. 그냥 찌야랑 이제 후는 약간
차이를 두자면 이 찌아는 이제 말 그대로 좀 양반들이나 옛날 그 고대를 따르면 양반들이나 이제 그런 사람들이 사는 이제 완전한 집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후는 말 그대로 그냥 방 한 칸에 뭐 다 있는 뭐 그런 초라한 집들을 이제 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 어쨌든 그래서 이 찌아랑 후 둘 다 집이란 뜻을 가리켜요. 그리고 이 위하고 지아오 둘 다 비슷한 의미예요. 자, 이 위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잘 알다라는 뜻이 있어요. 잘 알다. 뭔가를 안다란 얘기예요. 알다란 얘기고, 그리고 이 시아오란 단어도 알다란 뜻이 있어요. 알다. 둘 다 알다란 뜻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반복되는 단어들, 하지만 전혀 다른 단어들을 사용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뜻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집에서 알고 저 집에서도 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다 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뜻은 집집마다 다 알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뜻은 간단한데 글자들을 서로 다르게 사용을 해서 한번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오슈에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여기서 이제 중점적으로 좀 자세하게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는 게 이 하오, 사성의 하오가 사용이 됐어요. 자, 우리가 이 하오라는 단어는 평상시에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인데 주로 삼성어로 많이 쓰이죠. 자, 삼성어로 쓰일 때는 형용사로 사용을 하고, 사성으로 쓰일 때는 동사로 사용을 합니다. 자, 요거는 그냥 뭐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으로 쓰일 때는 형용사고, 사성으로 쓰일 때는 동사다. 그래서 이 하오슈에라는 표현은 공부하는 것을 하오. 뜻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하오라는 단어는 뜻은 같아요. 형용사로 쓰일 때는 우리가 좋다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지만 동사로 사용하면 뒤에 하다를 붙여야겠죠. 그래서 좋아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오슈에라는 건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공부하기를 좋아하다. 자, 제가 왜 이걸 설명을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서 드리냐면 하오슈에라는 표현도 있고, 그리고 하오슈에라는 표현도 있어요. 하오가 형용사일 경우에 이 하오슈에는 좋다란 뜻도 있지만 하오라는 표현이 뭔가 우리가 일단 좋은 건 뭐예요? 뭔가 되게 쉽거나 아니면 편하거나 그런 것도 다 좋다라는 의미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 하오라는 표현이 쉽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하오슈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면 공부하기 편하다, 공부하기 쉽다 라는 의미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어떤 이제 배움에 있어서 그 과목들 보면 되게 내가 좋아하는 과목들, 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과목들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막 꾸역꾸역 막 억지로 막 공부를 해야 하는 그런 과목들이 있죠. 그럴 경우에 하오슈에, 뿌하오슈에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성조를 꼭 구별을 해서 기억을 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 표현이에요. 같이 이 발음만 다르고 성조만 다르고 같은 글자들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구분을 좀 해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설명을 간단한 단어지만 좀 더 드려봤어요. 자, 그러면 오늘 나온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梁山伯与祝英台的故事在中国家喻户晓。 자, 별 내용 없어요. 자, 梁山伯 양산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祝英台
이거는 이제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추경대인데 추경대요. 한자를 읽으면 좀 그렇죠. 양산박은 우리가 좀 익숙한데 추경대는 한자를 우리나라 발음으로 읽으면 좀 그러니까 그래서 중국어 지금 이제 바뀐 표기법으로 쓰도록 할게요. 발음 나는 대로 량, 샨, 보, 와, 쭈잉타이, 쭈잉타이의 故事 이야기는 在中国 중국에서 家喻户晓 집집마다 다 안다 그런 얘기죠. 그 한마디로 모르는 사람이 없다.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말 그대로 이제 대표적인 중국에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는 대표적인 소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구시호 말 그대로 옛꽃자죠. 옛날에 옛날 옛적에 그런 의미죠. 뭐 once upon a time이랑 같은 의미겠죠. 그래서 옛날에 혹은 뭐 옛날 옛적이라고 하면 너무 옛날 이야기 막 그런 거 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옛날에라고만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住家有个女儿叫 祝英台. 자, 이제 그 나오는 인물에 대한 소개가 되겠죠. 祝家 이 축씨 집안에 자, 원래대로 하면 이제 이 주씨 이제 발음을 대로 하면 이제 주씨 집안이 되겠죠. 헷갈릴 수 있으니까 가로하고 축 씨 집안에 요거 있었어요. 누가? 니얼 딸이 있었는데 쩌 쭈잉타이 이 쭈잉타이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타이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小名 지우메이 小名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여기서 시아오라는 건 어릴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릴 때. 그래서 해석을 하면 뭐 아명 지금 여기서는 이제 사람에게 사용을 했으니까 물론 다른 것도 이제 별명이란 뜻도 있는데 별명 뭐 혹은 애칭 뭐 이런 의미가 다 있어요. 근데 보통 어릴 때 부르는 아명을 샤오밍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딸이 있었고 아명은 지우메이 였습니다. 보통 이 중국 사람들은 보통 이 아명이나 이런 거에 물론 지금은 보통 대부분 이제 한 가정에 아이를 하나만 가질 수 있게끔 돼 있는데 그 지금 완화됐다라는 것도 들었던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고대니까 지우메이라는 건 보통 여기서 아홉 번째 딸이라고 아홉 번째 자식이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보통 이제 그때 당시 그 옛날 고전에 들은 바로는 아명이라는 걸 이제 보통 아이들 이름을 하나하나 다 이제 지어놓고 애들이 너무 많으면은 본인들도 헷갈리니까 그냥 어릴 때부터 숫자로 태어난 순서대로 숫자를 붙여서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제일 큰 이제 아이는 뭐 앞에 따가 붙는다든지 그 다음 둘째부터는 이제 숫자로 뭐 알 혹은 뭐 산, 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로 붙는데 지우메이라고 했다라는 건 아무래도 이 쭈잉타이는 이 집안에서 아홉 번째 딸이지 않았나 라고 이제 예상을 해보는 거죠.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 내용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안 나올 것 같아요. 어쨌든 아명은 지우메이였고 不仅长得
美丽而且聪明好学. 자, 不仅而且가 나왔어요. 不但而且랑 같은 뜻이에요. 不但而且와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长得美丽 이쁘게 생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쁘게 생겼을 뿐만 아니라 而且 게다가 聪明 好学 똑똑하고 공부하기를 좋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똑똑하고 공부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라는 내용이 오늘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온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이야기가 량샨보와 쭈잉타이의 그 이야기를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 그리고 이 쭈잉타이 먼저 인물 소개에서 쭈잉타이에 대한 소개가 먼저 나왔죠. 그 정도로 오늘 한 내용 한번 봤고 문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량샨보와 쭈잉타이의 이야기는 중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까지. 뒷문장이 조금 길긴 한데 뭐 이렇게 끊어서 읽도록 할게요. 梁山伯与祝英台的故事在中国家喻户晓。梁山伯与祝英台的故事在中国家喻户晓. 옛날에 이 주씨, 축씨 집안에 쭈잉타이라는 딸이 있었는데 아명은 지우메이였습니다. 그녀는 예쁘게 생겼을 뿐만 아니라 똑똑하고 공부하기를 좋아했습니다. 古时候祝家有个女儿叫祝英台，小名九妹，不仅长得美丽，而且聪明好学。祝家有个女儿叫祝英台，小名九妹，不仅长得美丽，而且聪明好学. 네, 오늘 중국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